안녕하세요. 카카오 데이터 정보 플랫폼 팀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시간 로그 처리를 위한 플링크온 쿠버네티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보 플랫폼 팀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로그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파트는 전사 로그 데이터의 수집에서 처리, 적재, 서빙에 이르는 여러 플로우를 책임지고 있고요. 특히 본 발표 내용에 해당되는 플링크 기반 플랫폼에서 스트림 형태로 실시간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를 처리 및 적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와 같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왜 많은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 중에 플링크를 선택하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의 기본 스톤 기반 레거시 플랫폼 환경에서도 수집 처리 제공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카카오 서비스의 증가와 더불어 사용자의 증가로 수집되는 로그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는 컴퓨팅 리소스를 더 투입하며 이를 대응하고 있어서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늘어날 수집 로그 양에 대응하고자 신규 플랫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고려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앞으로 늘어날 로그를 고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수많은 서비스들이 각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로그 데이터를 전송하고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호환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이 자꾸만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받는 많은 사내 사용자분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기존 레거시 플랫폼인 아파치 스톤과 플링크 스팍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스트리밍 처리 부분에서는 스톤과 마찬가지로 플링크 역시 네이티브 스트림 처리를 지원하고 있었고, 스팍의 경우에는 배치 처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팍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마이크로 배치 방식으로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개런티 부분에서는 저희가 카프카를 통해서 대부분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제공하기 때문에 카프카 소스와 싱크를 타깃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플링크에서 이그젝틀리 원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지원 부분 역시 플링크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지원 부분을 많이 강화하였기 때문에 프로덕트 수준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플링크를 사용함에 따라 얻은 특징, 장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스트림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트림 형태의 로그 데이터를 건 바이 건으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비즈니스 로직상의 어떤 외부 종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어싱크 태스크로 구현하면 상당한 성능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그젝틀리언스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플링크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른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와 비슷하게 잡 제출을 위한 잡 매니저 1개,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하나 이상의 태스크 매니저로 플링크 클러스터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플링크에서 최근 많은 릴리즈를 통해서 배치 처리와 스트림 처리를 아우르는 유니파이드 런타임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 개발 시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스테이트 스냅샷으로 폴트 톨러런스 또한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플링크온 쿠버네티스 구축 시 고민했던 부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드 레벨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카프카를 통해서 로그 데이터가 유입되고, 이를 쿠버네티스 상의 플링크 클러스터에서 처리한 뒤 HDFS, 엘라스틱서치에 적재하거나 요구에 따라 카프카를 통해 제공합니다. 먼저 고려돼야 될 부분이 클러스터 모드인데요. 크게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와 세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두 가지 모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경우 각 잡별로 전용 플링크 클러스터가 존재해서 잡 매니저와 태스크 매니저들이 개별 배포되어 있는 반면, 세션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하나의 플링크 클러스터에서 태스크 매니저의 슬롯 자원들을 여러 잡들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의 경우 잡의 슬롯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잉여 슬롯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세션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자원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운영 시 플링크의 장애 상황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세션 클러스터는 전체 잡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는 관련된 잡만 영향을 받으므로 저는 안정성을 더 고려해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자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의 야물 파일을 작성하고 배포해야 할 텐데요. 주요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중 하나인 잡을 통해서 잡 메이저를 배포하고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리플리카 수만큼 태스크 메이저를 배포합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와 컨피그 맵들을 배포해서 플링크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상에 배포하게 됩니다. 잡과 디플로이먼트를 보시면 동일한 플링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규먼트로 잡을 명시하거나 태스크 메이저를 명시함에 따라 각각 잡 메이저와 태스크 메이저가 구동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잡 아티팩트 볼륨 마운트 부분인데요. 플링크 공식 문서를 보면 이 위치에 잡 제출을 위한 사용자 코드의 자르 파일을 위치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컬 환경에서 실행하거나 얀 환경으로 배포하면 자르 파일의 패스만 아규먼트로 넘겨주어도 알아서 잡 메이저와 태스크 메이저까지 전달됩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로의 배포는 야물 파일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로컬 패스를 이용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 메이저와 태스크 메이저가 구동될 때 로드해야 할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컨테이너 이미지의 사용자 자르 파일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사용자 코드가 수정될 때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새로 빌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고 개발에 있어 불편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잡 메이저와 태스크 메이저가 구동될 때 이닛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메이븐 레파지토리와 같은 공용 레파지토리로부터 자르 파일을 다운받아 마운트 경로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태스크 메이저가 헤비한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어서 수백 개의 태스크 메이저가 구동되어야 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자르 파일의 다운로드를 요청할 것이므로 어떤 병목이 발생할 수 있고 배포에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용 레파지토리를 마련하고 이닛 컨테이너 시에 해당 레파지토리로부터 다운로드할수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용 레파지토리는 엔진엑스와 같은 간단한 서버를 구성해서 플링크 클러스터를 배포할 쿠버네티스 상에 위치시키고 쿠버네티스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르 파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잡 디스크립션 부분입니다. 기존 레거시 환경인 스톰에서는 플럭스를 이용해서 잡을 명세하고 제출했는데요. 보이시는 예시는 카프카 스퍼, 쉽게 말해 카프카 컨슈머 설정 예시입니다. 소스 코드에 수정 없이 손쉽게 관련 설정을 수정할 수 있고 일부 값만 다르고 동일 로직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잡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야물 파일만 관리함에 따른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를 기반으로 잡을 관리하는 어떤 툴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도 플링크 기반 플랫폼에서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고자 스톤플럭스와 유사하게 야물 DSL 기반의 잡 디스크립션 템플릿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링크의 체크포인트 등 각종 설정이나 소스에서 싱크에 이르는 데이터 처리 로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스 타입으로는 HDFS나 카프카를 설정할 수 있고 싱크 타입으로 HDFS, 엘라스틱서치 혹은 카프카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플링크 클러스터를 띄우고 잡을 제출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띄운 플링크 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본적인 성능 관련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링크 잡을 실행한 뒤에 가장 먼저 플링크 UI를 실행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체크포인트가 제대로 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란 플링크 잡이 어떠한 이유로 오류가 발생해서 재시작될 때 데이터 처리를 이어서 진행하려면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작업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잡을 복구할 때 사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생성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산된 태스크 메이저 환경에서 체크 포인트를 생성할 때 노드의 어떤 상태라든지 오퍼레이터 간 비즈니스 로직의 차이와 같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소스 오퍼레이터에서 주기적으로 체크 포인트 배리어라는 넘버링을 수행하고 스트림 데이터와 함께 흘려보냅니다. 그럼 이를 받아서 처리하던 도중 체크포인트 시점이 되었을 때 동일한 체크포인트 배리어에 대해서 체크포인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얼라이닝 과정으로 동기화를 한 뒤 체크포인트를 수행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체크포인트는 듀레이션 설정 값의 어떤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연이 발생한다면 체크포인트가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항상 체크포인트가 녹색불이 켜져 있도록 잘 관리해서 처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프레셔 상태도 잘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요. 플링크 UI에서 보면 신호등처럼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UI에서 백프레셔드 상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비지 상태도 같이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백프레셔드 상태라고 하면 아웃풋 버퍼가 가득 찬 상태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내용을 추상화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퍼레이터는 내부적으로 앞단 오퍼레이터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즉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인풋 버퍼가 있고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 후 다음 오퍼레이터로 전달하기 위한 아웃풋 버퍼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아웃풋 버퍼가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데이터를 처리해도 넣어둘 곳이 없겠죠.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소스와 태스크 A, 태스크 B가 있을 때 태스크 A의 아웃풋 버퍼가 가득 차서 백프레셔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연쇄적으로 소스까지 백프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비지 상태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인풋 버퍼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비즈니스 로직이 너무 헤비하거나 어떤 외부 종속성이 있어 딜레이가 있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로 인풋 버퍼에서 데이터를 꺼내면서 처리하는데 앞단의 오퍼레이터가 보내주는 데이터 유입 속도에 비해 느려서 인풋 버퍼가 계속 차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태스크 B는 너무 처리가 느려서 인풋 버퍼가 차 있는 상태로 태스크 A와 소스 모두에게 백프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처리가 느리니 인풋 버퍼에 데이터가 쌓이고 앞단 오퍼레이터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못 보내니 아웃풋 버퍼에 데이터가 쌓여 백프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응은 태스크 매니저를 늘려주는 것인데요. 보시기에 백프레셔드 상태로 빨간불이 떠 있으니 그림에서 태스크 A의 슬롯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느린 태스크 B의 슬롯을 먼저 늘려주어서 조금이라도 인풋 버퍼가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먼저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DB와 같은 외부 종속성으로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태스크 매니저를 계속해서 더 투입하다 보면 리소스의 한계와 배포 성능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싱크 IO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비동기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왼편의 싱크 방식은 플링크의 기본적인 맵, 플랫맵과 같은 트랜스폼들의 동작이고 오른편은 어싱크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리스폰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리퀘스트 A와 B를 모두 요청해두고 왼편의 싱크 방식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리스폰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DB 성능이 허용하는 한은 싱크 방식에 비해 좀 더 빠른 응답이 이루어질 텐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와 유사하게 동작하게 되고 그림은 많은 것들을 간소화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플립 10이라는 어싱크로너스 IO 디자인 앤 임플레멘테이션 문서를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개발자가 구현한 어싱크 태스크를 통해 데이터를 퓨처로 받아오면 이를 버퍼에 넣어두었다가 주기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즉 퓨처로부터 값을 받아올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해서 콜백에 따른 이미 처리로 그 다음 오퍼레이터로 전달합니다. 이때 버퍼의 데이터들은 스테이트로 저장되어 장애 시 복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쿼리를 실행하고 이를 퓨처로 받아온 뒤 컴플리터블 퓨처와 콜백 함수를 정의하고 완료된 경우 콜백을 통해 퓨처에 컴플릿을 호출해주는 식으로 데이터를 비동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링크를 띄우고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 보았고 지연이 큰 작업에 대해서 비동기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배포 방법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환경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하면 그래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헬름일 것 같은데요. 헬름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구성의 잡들을 손쉽게 발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잡 A와 잡 B에서 간단히 네임과 리플리카 값이 다른 경우 밸류주 YAML 파일만 서로 다르게 구성해두고 잡 B를 배포하고자 할 때 단순히 잡 B에 대한 밸류주 파일로 헬륨 배포를 하시면 헬륨 템플릿상의 매핑 값에 따라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에 정의되어 배포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헬름으로 구성해두면 플링크 배포 시에 태스크 메이저의 수, 즉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 수를 요구되는 슬롯 수에 따라서 계산값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어서 번거로운 작들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면 소스와 태스크 A, 태스크 B가 체이닝 되어 있는데 플링크에서 체이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슬롯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체이닝된 부분에는 가장 많은 수의 슬롯 수인 태스크 A의 60개를 나머지가 공유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A와 싱크 B는 체이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68개의 슬롯이 요구되고 쿠버네티스 상에 띄워야 될 태스크 메이저는 만약 2개 슬롯을 가지는 태스크 메이저라고 가정할 때 3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 값에는 3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매번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슬롯 값이 변경될 때마다 태스크 메이저 수를 계산해서 리플리카 수를 반영해야 되겠죠. 조금만 게을러진다면 이처럼 헬름 템플릿에 계산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가 항상 슬롯수가 많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태스크의 슬롯수를 초기값으로 가져온 뒤 앞서 예시처럼 싱크는 체이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슬롯수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태스크 메이저가 앞서 예시에서는 2개 슬롯을 가졌으니 이에 따라 계산해서 최종 리플리카 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 메이저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띄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태스크 메이저에 문제가 생기면 쿠버네티스에서 퍼드 헐빛 설정에 따라 인지하고 태스크 메이저를 자동으로 다시 띄워주기 때문에 필요한 슬롯 수에 따라 띄워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매트릭 리포터 부분인데요. 플링크에서 기본적으로 매트릭 리포터를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는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리포터를 예시와 같이 리포터 클래스를 컨피규레이션에 명시해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JMX를 비롯한 다양한 기본 제공 매트릭 리포터가 존재하니 필요에 따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시보드 구성을 통해 현재 플링크 잡의 백프레셔드 상태와 체크포인트 관련 매트릭들을 편리하게 대시보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플링크온 쿠버네티스로서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포 시 노드 배치 부분인데요. 이븐리 스프레드 아웃 슬롯이라는 설정 값이 기본적으로 폴스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을 배포하면 슬롯의 배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만약 소스 슬롯이 2개인 경우 태스크 메이저 1번에 모두 할당되게 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 네트워크 리소스에 핫스팟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true로 주면 상대적으로는 쏠리지 않는 리소스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기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싱크 IO 사용 시에 체크포인트 사이즈 부분인데요. 단순한 로직을 싱크에서 어싱크로만 변경하였는데 체크포인트 사이즈가 증가하고 체크포인트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스테이트 생성을 위한 체크포인티드 펑션을 구현함에 따라 스테이트 파일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비교해보면 싱크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자가 구현한 체크포인티드 펑션에 따라 스테이트를 생성하지만 어싱크의 경우에는 체크포인티드 펑션에 스냅샷 스테이트를 호출한 뒤 어싱크 콜렉터 어퍼의 스냅샷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체크포인트 데이터의 사이즈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소스 코드로 보시려면 어싱크 웨이트 오퍼레이터 코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스냅샷 스테이트가 호출됨에 따라 사용자가 정의한 체크포인티드 펑션에 스냅샷 스테이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림 엘리먼트 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설명 중 어싱크 컬렉터 버퍼 부분인데요. 해당 큐의 모든 값을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싱크 IO 사용 시 체크포인트 사이즈가 급증하더라도 버퍼 사이즈라든지 각종 타임아웃 설정을 튜닝해서 체크포인트가 잘 지정되도록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처럼 기존 레거시 환경을 플링크 기반 환경으로 전환하시거나 플링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